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들으면 채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들리나요? 오케이. 자, 슬슬 이제 진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러쉬 듀얼을 위한 러쉬 듀얼 유저들에 의한 팟캐스트 제미우스 제2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울리나요? 이게 괜찮으면 네, 계속 진행할게요. 네. 다들 날씨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채팅창 보면서 좀 시작할 때 채팅 좀 보면서 좀 여유롭게 진행할게요. 제가 3시간 정도 배정 받았거든요. 근데 3시간 동안 다 볼 건 아니니까 좀 천천히 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스텔라컵 다들 제가 좀 더 붙을까요? 이게 웹캠에 마이크가 붙어있는 그런 형식이라 벌써 들기펀치 나오네. 자, 그럼 이제 좀 진행해보면서 대화 진행해볼게요. 저희 제미우스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한 번씩 사연을 보내주실 거예요. 덱에 관련된 사연이나 혹은 스토리 혹은 이 덱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 있어서 이제 유저분들이 제 메일로 부금 좀 커요? 오케이 이런 거 조금씩 바꿔가면서 갈게요. 소리 조금만 줄일게요. 오케이,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유저분들 한 분 한 분씩 저한테 덱 사연을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한번 하나씩 보면서 앞으로 또 어떤 덱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사연 신청한 거 받아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은 오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사연인데 김맘수님의 덱 사연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딱 보면은 실질적인 형태로서 이제 러쉬 듀얼하면서 자주 못 보는 형태의 덱이에요. 저도 이제 이런 덱은 좀 처음 봤던 덱인데 사연을 들어보면은 이제 그 김맘수님이 이제 자신은 이제 예능 덱을 주로 하면서 치열한 대회도 좋지만 이렇게 이제 재밌게 게임을 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 덱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자신의 덱을 소개해주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덱은 이제 보이는 대로 로켓 거북이 사출 덱이라고 하십니다. 비수관 비밀수사관 이제 메타 때 너무 힘드셔서 어떻게든 파충류를 좀 넣어보자, 그리고 비수관이 이제 제재를 먹었는데도 파충류를 좀 써보자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덱을 짰다고 하십니다. 보시면은 이제 TCB도 보이고 이제 람비린스로 이제 상대의 거를 먹어서 파충류로 갖고 온 다음에 이 거북이 효과로 묘지로 보내면서 데미지를 주는 그런 형식의 재미 덱이라고 하십니다. 함정 레전드 카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런 번 데미지도 있으니까 매직 실린더 같은 거 넣으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또 유저분이 꼭 만나시기를 이 덱은 43장이 돼도 된다. 이제 실제로 각성의 버스트렉스가 나오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몽중의 유혹이죠. 자신 필드에 있는 몬스터 한 장이랑 패 한 장을 버림으로써 상대의 일반 소환, 특수 소환했을 때 그 몬스터를 가져오는 효과인데 그걸로 이제 가져오는 것까지 또 생각을 하셔서 꼭 이 덱을 써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이런 김맘수님의 덱 사연처럼 이런 재미 덱을 혹은 이게 꼭 재미 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덱에 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자신이 대회에서 이 덱으로 입상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덱 운영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 주시면은 저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사연에 당첨된 사람한테 뭘 주진 못하는데 조금만 더 커지면 제가 뭐든 주겠습니다. 그러니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이후로도 메일에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음 제미우스 시간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 내용은
저희 신규 소식, 신규 카드 소식, 한국과 일본의 신규 카드 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설명이라기보다 같이 대화하는 거죠. 대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어젠가 오늘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8월 23일 날 각성의 버스트렉스가 나옵니다. 많이들 기다리실 거예요. 여러 테마가 나오고 여러 카드들이 나오는데 정규 팩이잖아요. 저도 이번 팩은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돈을. 여러분들도 많이 사지 않을까요? 또 여러 테마가 나오고 많은 카드들을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일 유효하다 하는 카드들 조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 순진의 파드로닐입니다. 아직 한국 일러스트가 없어서 일본 카드로 대체했습니다. 쉽죠? 드로우 이 카드를 소환한 턴에 자신이 드로우 효과를 쓰지 않았을 때 발동합니다. 서로가 카드 한 장씩 드로우를 한다. 자, 이거 OCG였으면 안 쓰겠죠? 근데 러쉬니까 사기다. 러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도를 넘을 정도로 강한 카드가 아닐까 싶은데 이 카드가 이제 여러 덱의 시너지를 높여주고 혹은 부스팅 카드를 못 쓰는 덱들, 예를 들면 팔렙 덱들, 팔렙들은 예를 들어서 트레이드인 넣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런 카드들에 이제 드로우하는 형식으로 넣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7보선을 쓰는데 나는 드로우가 더 필요해, 이 드로우 한 장에 뭔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덱이야 하는 덱에는 무조건 들어가겠고,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자주 볼 친구 같아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선공에 이거 쓰지 마세요. 상대의 패 6장으로 게임 시작합니다. 네. 야이 저가 이제 연습 도와주면서 미래시 게임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프로그램 돌려서 해보면은 선공에 이거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말려도 선공에 이거 쓰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죠. 감당할 수 있으면 쓰던가.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다음 카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드는 몬스터 나왔으니까 이제 마법 나오겠죠. 마법. 자, 말 많은 카드예요. 저도 이 카드 처음 나왔을 때 좀 놀랐어요. 이런 카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됐을 때, 나오지 아직 발매도 안 됐을 때. 채팅 안 보이는 게 의도가 된 거냐고요? 잠시만요. 어떻게 세팅이 됐지 지금? 뭐야, 채팅이 안 나오네. 잠시만요. 금방 세팅해 볼게요. 내가 이거 세팅을 잘못했구나. 이제 좀 나올 것 같은데 나오고 있나요? 제가 처음이라 좀 실수가 많아요. 네. 오케이. 이게 지금 새로 또 글이 올라오는데 이거 글도 계속 올라오나? 글 올라오네요. 네, 됐어요. 다행이다. 네. 자, 중요한 카드 얘기하다가 좀 넘어갔네. 이 카드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도 다 놀라지 않았어요? 그쵸. 처음에 이제 이 카드 나왔을 때 양재 있거나 서셋 있는데 이거 쓸 수 있어? 했는데 그걸 양재랑 서셋 쓰는 덱이 쓰면서 이제 논란이 됐던 카드죠. 그쵸. 이 카드는 저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제재 없이는 제재를 피해갈 수 없는 카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일본에서 이제 이제 트위터에서 예를 들어서 신규 카드를 검색할 때 신규 팩의 이름으로 이제 해시태그를 달거나 아니면 일본 러쉬 듀얼, 라슈 듀얼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일본인들의 평가를 들어보면은 다 이 카드 얘기밖에 없어요. 네. 룰렌데 울트라 레어인데 지금 장당 3만원, 4만원이 넘어가는 카드예요. 저는 이런 전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울레가 4만원이 넘는 카드는 OCG에서도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울랜드에 4만원이 넘어가는 카드가 있었나? 당장 OCG에서도 저는 거의 전례가 없었던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거 카드가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오고 나서 한 팩 만에 이렇게 비싼 카드는 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뭐 아니에요 말고. 네. 근데 그 정도로 러시의 메타를 뒤집은 덱이다. 그러니까 다른 덱도 예를 들어서 7보선 덱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혹은 뭐 7보신 구스터프 덱, 혹은 뭐 무슨 덱이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코스모스 덱이다가 맞을 정도로 지금 강한 카드 같아요. 네. 이 얘기를 강한 이유를 말씀드리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몬스터 마법 나왔으니까 함정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몽중의 유혹입니다. 몽중의 유혹, 아까 전에 이제 맘수님 덱 설명에서도 나왔던 카드인데 카드 일러스트 되게 이쁘죠? 제가 봤을 땐 이 세 개 일러스트 중에서 가장 이쁜 일러스트인 것 같아요. 러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규팩에 나온 오버러시 함정은 정배다. 무조건 사야 된다. 네. 아마 저도 이 카드는 무조건 살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세 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살 것 같아요. 네. 속지마 다리가 6개야. 근데 아직 봤을 때 6개로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네, 그쵸. 예쁘고 오버러시의 함성이다. 무조건 3가고 있어요. 저게 왜냐면은 함정 카드는 내가 봤을 때 제재를 먹을 이유가 없어. 왜냐면 다 좋거든. 함정 카드, 오버러시 카드, 범용 카드라고 하죠. 그 카드들은 제재를 먹을 일이 없어. 왜냐면 다 쓸 거거든. 자신이 버티는 덱이다 하면은 이제 선셋을 넣으면서 몽중의 유혹은 안 쓰는 덱도 많아요. 왜냐면은 버티면서 돌파까지 신경 쓰기에는 몽중의 유혹이 살짝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약간 공격에 조금 투자가 된 덱이다. 코스모스 어차피 맞는데 코스모스를 깨면서 무조건 세트 카드가 다 털리진 않거든요. 이 마지막 카드가 세트된 마지막 카드가 코스모스로 파괴되지 않은 마지막 카드가 뭘까 가장 셀까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 몽중의 유혹이 가장 센 세트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니면은 뭐 쉐이디도 있는데 쉐이디보다는 제가 봤을 때 다음 돌파력에 있어서 괜찮은 몽중의 유혹이, 왜냐면은 3장 필드로 상대가 엔드 치는 것보다 몽중으로 하나 뺏어서 상대 필드가 2장이 됐을 때 그 다음 턴에 돌파하는 시점에서 조금 게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드 또한 유효히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각성의 버스트렉스 신규 카드 몇 개의 리뷰였습니다. 다음 방송 전에 만약에 각성의 버스트렉스가 나오기 전이었다면 개인적으로는 이거 말고도 이제 테마별로도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게 이제 범용 라인에서만 제가 가장 뜨거울 것 같아서 소개한 거지, 이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나오는 테마들이 많잖아요. 뭐 제왕도 지원을 받았고 좋은 카드들 많은데 이런 거 소개 한 번씩은 꼭 해주고 싶어서 다음 시간에도 이런 신규 발매 소식은 계속해서 할 테니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규 소식 일본 카드.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깊게는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한 판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본 카드에 있어서 메타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고여지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일본 카드 소식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1판 빡김 유저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진 레전드 각성 팩이 나오죠. 이 팩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돈 모아서 이거 1판 팩도 뜯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레전드 각성 팩은 항상 메타를 바꿨거든요. 레전드 매지션의 등장으로. 저는 엔티기어가 인기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 OCG에서도 히어로 막 예를 들어 사이버 이런 게 인기가 많았지, 이 카드군이 인기가 많을 줄 몰랐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나왔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인용된 글이나 일본 글이나 한국 글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엔티기어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오만의 항아리 같은 범용. 범용 이제 그만 나왔으면, 범용 안 나와도 돼. 자, 카드군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일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앤틱기어 골렘이 나오고요. 이게 레전드로 나올지 아마 레전드로 나오겠죠? 그리고 옆에 이제 렉스, 티렉스가 아니네. 티라노네요. 티라노랑 이제 메딕이랑 앤틱기어 타운 맞나? 팩토리인가? 저 이제 제가 준비는 했지만 그 글을 제대로 읽진 않아가지고 이제 이미지만 가져왔어요. 근데 앤틱기어 이제 필드 카드가 나온 게 이제 나왔을 때 필드 카드 항상 셌었잖아요. OCG에서도 OCG에서도 필드 카드 되게 유용하게 썼잖아요. 앤틱기어 파괴하고 기어타운 파괴하고 기어타운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앤틱기어 새 이름도 까먹었어. 네, 진짜 옛날 콤보라 그런 거 소환하고 그랬었잖아요. 필드 카드는 항상 집중을 하게 만든다. 맞아, 가젤 드래곤 맞아요. 기어타운데 막 있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조금 돌려 쓰는 것보다 러쉬는 러쉬답게 약간 앤틱기어만의 기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메딕이 지금 들고 있는 게 지금 약간 그 용접기잖아요. 그냥 감히 예상해 보는데 저 친구가 파워본드를 셀비지하지 않을까 또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막 예측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일러스트 보면서. 저 앤틱기어 티라노는 제가 봤을 때 8렙 내지 7렙. 앤틱기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또 부스팅 카드 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제트 시리즈 나오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디스코드. 혹시 그 게스트분 들어왔다면은 잠깐만 뮤트 해놓으면 이따가 제가 부르면은 그때 이제 그 뮤트 풀고 대화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용접 마스크였으면 100%였다. 맞네.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자, 앤틱기어 상당히 기대되는 테마입니다. 자, 다음 테마 한번 볼까요? 다음 테마는 메타리온. 제가 이게 유저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1판을 사면서 제일 기대했던 테마가 메타리온이에요. 융합 테마가 처음으로 등장한 거잖아요. 이때 진짜 돈 엄청 썼는데 이제 이매지너리 액터 하려고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몰라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나올 거다 생각했던 거는 액터 취급 카드. 이 카드는 있을 때 액터로 취급한다. 액터 덱이 문제가 뭐 몬스터가 많이 뭐 노말몹이 나오고 이런 건 상관없이 이매지너리 액터가 나오지 않으면 융합을 못하는 테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액터 취급을 하는 카드가 나오거나 혹은 완전히 싹 다 교체해서 이제 다 효과 몹으로 융합하는 그런 덱으로도 나올 수 있고 굉장히 어떻게 될지 기대되는 테마네요. 그리고 융합 몹들이 예전에 약간 뭔가 그렇게 안 강해 보이는 이미지에 비해 되게 많이 강해 보이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사이버 그족, 러쉬에서만 나올 수 있는 종족이니까 그만큼 메리트 있게 러쉬만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러쉬만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강하게 나와서 티어권에서 좀 봤으면 비르고 썸네일에서 봤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다음 테마도 한번 볼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 1판 사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사고 싶어요. 저는 이 레전드 테마 이게 테마군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이거 짜고 싶어요. 1판으로 짜고 싶어요. 아니 이거 일러 참을 수 있습니까? 일러, 테마, 뒷배경. 제가 그 카드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뒷배경이거든요. 뒷배경이 약간 그 세븐즈로드 테마를 되게 좋아하는 게 뒷배경이 다 전체 다 이제 마법진으로 그려져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또 음향 테마도 뒷배경 통일감 있는 거 이게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느낌이 왔다. 이 테마 잡으면 재밌어 보인다.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게 여기서 러쉬 오리지널 레전드 카드가 나와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4렙 레전드 몬스터 오리지널로 공격 2500짜리 노말 몹이 하나 나와줬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러고 걔를 활용하게끔 하는 카드들로 얘네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레전드 매지션도
이제 계속 쓸 수 있고, 뭐 세이버도 전사족 레전드로 나온다면 쓸 수 있겠고, 아마 그렇게 되면 좀 게임이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 일러스트의 공개를 제가 안 해놨는데 프리스트가 너무 이뻐요. 프리스트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레전드 프리스트는. 근데 그러니까 레전드죠. 4렙 2500 레전드 몬스터로 한 장 늘 수 있게끔. 요즘 그만큼 레전드 카드들이 효과가 좀 많이 강하지 않나. 그래서 생각해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여기까지가 제 1부 준비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이제 게스트를 섭외하거나 본 주제로 가기 전에 이렇게 덱 사연이나 잠시만요. 디스코드에 지금 누가 들어와시면 잠깐 뮤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뮤트. 네, 뮤트를 해주셔야 네 이따가 제가 부르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잠깐만 뮤트 부탁드릴게요. 네. 그쵸. 레전드 카드 요새 너무 좋아서 혹시나 그냥 제 개인 바람입니다. 오리지널 레전드 카드도 한 번쯤은 나와줄 때 됐다. 약간 이 정도. 네.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고 이제 앞으로도 1부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제 2부 본 메인 인터뷰로 들어가 볼게요. 자, 메인 인터뷰. 오늘은 약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재밌었죠? 스텔라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텔라컵.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스텔라컵은 나의 무대다. 상반기 스텔라컵은 내가 좀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자화자찬을 좀 하곤 했었어요. 즐거웠죠. 왜냐면은 제가 작년 스텔라컵 아주 운이 좋게 베스트 8에도 들어봤고 올해도 시드도 따보고 해서 뭔가 스텔라컵을 전 좋아해요. 그쵸? 이러고 나서 뭔가 올해도 뭔가 하고 싶었는데 저지로 도망갔죠. 저지로 도망갔어. 근데 목표가 있었어요. 저도 제 목표가 스텔라컵, 다른 대회는 모르겠는데 스텔라컵 그랜드슬램을 해보고 싶었어요. 대회도 뛰어보고 우승도 해보고 아직 못 해봤지만 베스트 8 이번에 작년에 해봤고 베스트 4도 해보고 싶고 준우승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지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저지를 지원해서 돼서 저지로 간 거예요. 근데 저지 하면서 유저들 그 게임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도망가길 잘했다도 느끼고 아니면은 나도 이렇게 치열하게 했으면 재밌었겠다. 네, 약간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재밌었겠더라고요. 스찍도 해봤죠. 작년에 스찍 해봤어요. 네. KCS를 제가 작년에는 이제 타 게임 저지가 됐었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제가 하기 힘든 분기였어요. 제가 그 당시 해피가 되게 셌었잖아요. 제가 해피를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그 메타는 제가 차라리 안 하고 그 까까로 가길 잘했다 생각할 정도로 KCS는 저한테 죽음의 무대였을 겁니다. 네. 근데 그때 메타 정말 어려워 보였거든요. 자, 이런 스텔라컵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저지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싹 다 봤어요.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매치 테이블도 한 번씩 싹 다 돌아보면서 어떤 덱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봤을 때 자, 이게 저희 최종 63인 엔트리의 분포도였어요. 자, 몇 명인지는 이렇게 싹 보면은 오 이제 각자 이제 스텔라컵에서 나왔던 얘기들 각자 개인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스틱도 해보고 그러니까요. 이게 개인적으로 뭐 봤을 때 쇼커가 1쉐어고 2쉐어가 해피고 3쉐어가 마그넷이고 셀레브, 로얄 데몬즈 그리고 어비스카이트 이렇게 있는데 일본은 사실 쇼커가 그 3위 쪽에 있었고 해피가 중간쯤에 있었고 저 셀레브로즈가 되게 많았죠. 이때 마그넷이 톱티어였고 근데 셀레브가 이제 제재를 먹으면서 이런 쉐어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완전 셀레브가 장인덱이 됐어요. 장인덱이. 근데 웃긴 건
셀레브 유저가 제가 알기로 3명인가 정도였었는데 이 63인 중에 1명은 올라갔어. 왜냐? 최고 완성 필드가 나왔을 때 이걸 쇼커가 뚫기가 너무 어려워. 보고 저도 이제 그 필드를 보면서 그 유저분을 보면서 몇 번 이제 시드권 하면서 자주 봤던 분이긴 한데 아 이분이 이 덱을 굴리니까 진짜 잘하긴 하는구나. 네, 진짜 강한 덱이었던 것 같아요. 셀레브로즈는 제가 보면서도 제한가도 그 특유의 가불기 필드, 럭셔리 맨션도 2장, 마법 장착 2장, 그리고 세트 무언가 이거는 네, 진짜 말 그대로 니게이터 아니면 돌파가 안 돼요. 약간 그런 메타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한국의 독자적인 메타가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일본 쉐어도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일본에서 저희보다 한 팩이 앞서고 있는데도 네, 그 갤럭시컵이 저희가 한 팩 앞서 있는데 그 분기 때도 쇼커가 톱쉐어였고 그 밑에 이제 칠보 그스타프랑 저게 한국에 없는 사이버스가 살짝 인기가 많았어요. 사이버스가 이제 코스모스를 쓰면서도 그 부스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이버스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갈란마사라 조금 넣고 신규 사이버스 스파이스 함정에다가 코스모스 3개 넣은 스페위그 스페위그가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쇼커가 톱쉐어였기 때문에 괴는 똑같다.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해서 한국도 일본도 쇼커가 톱쉐어였는데 우승은 쇼커가 못했다. 되게 안정적이니까 최고점이 나오는데도 살짝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았나. 그렇죠. 일본은 양재 가이아가 있고 결국 쇼커는 양재를 뚫을 수 없다가 결론이 되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63이었고 최종 분포도까지 볼게요. 15인. 한 분은 이제 뭐 문제가 있었고 이슈가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아니라 이슈가 있어서 이제 15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톱쉐어는 똑같이 쇼커였고 그리고 해피했던 유저 반 이상이 해피로 올라왔어요. 그 밑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빗둘기 한 분. 그리고 이제 제 지인이기도 한데 아직도 이렇게 꽁꽁 숨겨뒀던 저 랩스 사이 랩스 비밀 수사관이 있었고 그리고 로열 데몬즈도 이제 장인의 반열에 오른 덱 같아요. 일본에선 인기가 진짜 많은데 한국은 약간 시기를 잘못 타서 쉐어가 되게 적은데 항상 상위권에서 보이는 그런 덱이에요. 그리고 셀레브 로즈 아까 말했듯이 그 장인 무빙 나왔을 때 이렇게 16강 형통됐어요. 저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저지 가기 전날에 이제 유저들이나 혹은 지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이거 그냥 덱은 결국 우승 덱은 정해져 있다. 사이코 쇼커 얼굴에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구축으로 우승하느냐가 우승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아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스트로 저희 스텔라컵 준우승에 빛나시는 김기동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코 준비되시면 뮤트 풀고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러시듀오를 자주 하고 있는 김기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이거 소리 다 들리나요? 들리면은 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들리나요? 들리면 네, 오케이. 제가 이제 채팅창이 좀 늦게 들어다 보니까 에코가 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에코가 낀 걸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처음에 이렇게 게스트 하면서 각자의 커리어 조금씩 써달라고 했는데 저였으면 제가 처음에 1화 때 제 커리어 썼을 때 저는 어디 매장 우승으로 시드땀 이런 것까지 다 썼는데 기동님은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그 시드땀인 건 당연한 거야. 딱 이 4개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보고 놀랐습니다. 일산의 왕 맞지? 그리고 하나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비르고 1월달에 있었던 칸마쿠 팀전 우승 써달라고 했는데 제가 바빠서 못 썼네. 네, 비르고 팀전 우승도 있었다. 네. 자, 메타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할 겸 몇 개 질문 좀 해볼게요. 일단 닉네임이 김기동인 이유가 뭘까요? 본명이 김기동이 아닌 걸로 아는데. 예, 제 본명은 일단 송승환인데 네. 제가 처음 게임을 시작했을 때는 다른 닉네임을 썼어요. 이제 그 기동 효과가 이제 사라졌을 때 그때 닉네임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땐 더 길었어요. 원래는 뭐였죠? 네, 김기동 선언 체인 있나? 아, 이걸 사용하기에는 너무 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짧게 줄이자 해서 김기동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 제가 여기 안 써있지만 커리어가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서울올 썸볼 멜로디 이거 이 큰 커리어가 있기 전에 사실 러시 듀얼에서 가장 큰 커리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 때 제가 러시 듀얼을 하곤 있었지만 시골에 있어서 못했는데 서울권에 있던 분들은 다들 로빈 매트를 많이 따셨잖아요. 아 맞죠. 이 학생 왜 3명 요금을 내는 거지? 내 감속에 기동님과 송승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댓글 센스 넘치시네. 그때 로민 매트를 제가 되게 많이 딴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제가 그 로민 매트 따는 덱들에 대해서 분포도를 나누면서 항상 이게 드래곤 덱이 많을 수가 없는데 드래곤 덱으로 우승하는 분이 있었어요. 일산에서 항상 5연승까지 봤던 것 같은데 매트 독식하지 않았어요? 드래곤으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드라기아스죠. 그때 한 10번 참가를 해서 네. 총 8번 우승해서 그 로빈 매트 지금 다 어디 있나요? 한 2개 정도는 이제 지인분들한테 싼 가격에 넘겨주고 네. 나머지는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와 근데 나 로빈 매트 그거 얼마 주고 샀더라. 그 얼굴에 번짐 있는 거를 제가 15만 원 주고 샀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공정 하자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한 자릿수에 넘겼던 걸로 알아요. 와. 만원, 몇만 원대.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이 따니까 할 수 있는 이런 커리어도 가지고 있는 김기동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빈 매트 시즌을 거쳐서 썸볼 멜로디 이때는 어땠나요? 그냥 간단하게 사담 정도로만. 썸볼 멜로디 때는 좀 솔직하게 말하면 재미가 없었어요. 이유는? 어차피 막 게임을 하다가 덱 갈고 막 그러는 거밖에 그렇죠. 없었어요. 반응하는 카드들도 그때 많이 적었고 세트 같은 것들 치우면서 하면 의미가 있었다라는 분기는 아니었어요. 딱 그거잖아요. 3200, 2600, 2500. 네. 썸볼 2600, 드라기 2500, 오더로 나온 몬스터 하나. 그리고 또 이게 어찌 됐던 네 종류를 모으는 사람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레전드 못 썼어요. 한장 시절 때. 그때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는 마법 쪽에서 가지고 자비? 왔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덱을 가라. 그게 맞지. 그렇게 되고 스텔라컵 부산 이거 부산 홀 얘기하시는 거죠? 예, 부산 홀입니다. 와 그때 홀 대회 내가 홀 대회를 못 나갔었구나. 부산 홀 대회 엑스큐티 이때는 어땠나요? 이때도 예상하기로는 엑스큐티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보다는 좀 다른 가 있어가지고 좀 당황을 하긴 했어요. 네, 어떻게 또 운이 좋아가지고 우승을 하게 됐고 이때 아마 우승하신 분이 썸볼 그렇죠. 멜로디를 썼을 거예요. 네. 대전 그래가지고, 분이신가 그래요.
그분도 되게 천재 잘하시고. 썬볼은 절대 못 이기구나 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덱 리스트가 그대로 이제 그 스텔라컵 네, 그렇죠. 우승 덱이니까 되게 잘 짰어요. 여기 댓글로 왔네요. 그거 저요. 아우 봐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샤라웃 한번 해줘야지. 되게 덱 레시피 잘 짠 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액턴에도 강했어 그 덱은. 잘 버티면은 돌파도 그만큼 나왔던 덱이었어요. 심장 쫄리는 덱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커리어 하이를 찍습니다. 최종전 버스트 해피레이디. 제가 안 간 대회, 가기 싫었던 대회. 그 이유가 이 해피레이디였습니다. 어땠습니까? 왔으면 또 몰랐을 거예요. 아니야 절대 전 해피레이디 감수성이 없어요. 근데 그때 분포도가 네. 해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 해피가 강세였는데 16강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근데 그 엑스큐티 사람들이- 그 당시 구축으로는 절대 해피 못 이겼습니다. 저는 에큐맘이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최종전 하고 이번에 올해 그리고 당장 저번 주 일요일에 있었던 최종전도 해피레이디로 2등을 하게 되십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대화를 조금 해볼 건데 자 덱리스트를 먼저 보고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일단 메타 파악부터 가야죠. 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저희 분포도였어요. 해피가 2쉐어였는데 이 쉐어를 어떻게 준비를 하셨었나요? 덱 내용 전에. 저는 일단 이제 사이코 쇼커랑 마그넷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고 음흠. 아니나 다를까 쇼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다음 네, 퇴장하면서 근데- 이렇게 쓱쓱 보면 네, 그렇죠, 그렇죠. 물론 보면 안 되는 거지만 이제 그냥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죠. 네, 옆자리 것도 슬쩍슬쩍 보면은 사이코 쇼커. 쇼커만 있고, 네. 근데 예상 외로 또 마그넷이 많이 안 보여가지고 맞아요. 저도 좀 예상이었어요. 놀라웠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다 메타는. 그리고 그런 식의 네. 생각이었고 자 따로 이제 그러면 덱리스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준우승하신 스텔라컵 레시피입니다. 보면은 이제 해피 삼각씩 있고 레전드 뭐 당연히 라이저고 함정도 이제 위사쇼 견제하느라 갑버드 읽고 생각보다 근데 함정이 많네요. 네, 그렇죠. 위사쇼 이번에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위협하는 사이코 쇼커 때문에 이제 함정이 좀 많이 빠지는 구축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우선은- 말하기 전에 제가 아무리 해봤자 이 덱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니 한번 이제 생각하셨던 거 조금씩 있는 거 있으면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해피 맥시멈 애들은 네. 3장씩 넣었고 네. 여기서 이제 오른쪽이랑 왼쪽은 하나씩 빼고 그 엑스큐티 류미에를 넣을 수도 있었는데 네 맞죠. 이게 그걸 그 구성으로 계속 불려보니까 얘네들이 조금 말림패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과감히 사이드나 메인 덱에서 아예 배제를 하고 오, 새 셋을 류미에를 넣게 배제했다. 되었고 그 다음에 레전드 몬스터는 당연히 바람 속성 비행기 아수족인 바람 제형 라이저로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해피레이디 하급들은 저 비율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세 셋 넣고 레지나도 채용하고 해피레이디 3 해피레이디 3도 2장까지만 넣고 그러니까 이제- 3 채용하는 사람들이 좀 적긴 한데 채용한 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덤핑 요소도 그게- 괜찮아서 쓰는 거겠죠? 예, 덤핑 요소도 되고 해피레이디 취급도 되다 보니까 저걸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 같고 이제 해피레이디 2가 그렇게 좋은 효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로 대신 넣는다 느낌으로 넣고 그리고 이제 아쿠에라 같은 경우에는 이 쇼커 덱이나 다른 덱들도 레벨 6 몬스터가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많이 뽑죠, 풍제나 사이코 쇼커 이런 걸 생각해서 메인 아쿠에라를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가 조금
시원치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 트릭 피존 같은 걸로 풍제를 좀 많이 돌려 써보자. 양재나 아니면은 아네고록 같은 거를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트릭 피존 풍제 콤보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실제로 좀 유효했나요? 실제로 많이 유효했죠. 하긴 다른 덱은 몰라도 트릭 피존은 해피에서는 진짜 잘 쓸 수 있는 덱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화경 같은 경우에는 3장까지는 차용을 안 했고 2장에서 그냥 만족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트릭 피존도 효과를 조금 자주 쓰기 위해서 장착 마법이랑 이런 걸 좀 늘리고 있었는데 이게 타점 싸움으로 결국 가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장착 마법을 그냥 3장으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장착 3개는 이게 그냥 초반에도 써도 정말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타점 올려줘가지고 지금 장착 카드들 나온 것 중에서는 아마 이 카드가 제일 좋지 않을까. 관통 효과도 조건부로 부여를 해주고 그렇죠. 공격력 상승이 800이 그렇게 무시하지 못할 카드거든요. 그렇죠. 이제 해피처럼 짠 싸움 하는데 진짜 좋긴 하죠. 그리고 엑스 스파크는 어쩔 수 없이 2장을 그렇죠. 채용하게 되고 4장도 쓰고 싶지 않아요? 4장 쓰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장으로 쓰고 싶긴 하죠. 이 자리를 대신해서 넣은 게 이제 마법석 채굴 채굴. 3장째로 쓰고 있었고 이제 레전드 천사의 잡이네요. 잡이 천사의 잡이가 처음에는 욕망의 항아리를 쓰다가 네. 천사의 잡이로 바꾼 게 이제 만화경이랑의 이제 조화도 좋았고 이제 함정 카드에 보면은 해피의 깃털 폭풍이라는 카드를 제가 투입을 했어요. 그렇죠. 아 그렇네요. 예, 저 카드랑도 호환이 아주 잘 맞아가지고 결국은 천사의 자비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약간 2개 내지 1개씩 넣는 카드의 메커니즘이 좀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축이. 그리고 쉐이디. 함정은 뭐 스타이니 쉐이디랑 스플렌디드 슬래시, 갓버드 어택은 메인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레시피 욕심을 좀 부리다 보니까 43장으로 맞추게 됐어요. 저도 이 덱리 보고서 이제 43장이 할 법하구나 좀 느끼거든요. 이렇게 짜도 2등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좀 정신병이 있어서 41장이 제 인생 한 개 마지노선이거든요. 덱이 60장 덱 아니면은. 근데 43장으로도 이렇게 그 메커니즘을 보낼 수 있는 거를 보고 저도 조금 이제 다친 마음이 살짝 열리려고 하고 있어요. 쉐이디. 이게 원래 전날까지는 이게 50장까지도 늘어났던 덱이라서 넣으면 거기서 한도 이제 끝도 없고. 추리다 보니까 43장으로 와버리겠네요. 쉐이디는 이제 그 뭐 나오는 메타 카드들 나왔을 때 뒷수로 돌리고 이제 장착으로 관통 데미지도 줄 수 있으니 그렇죠. 회복 효과도 있어가지고 킬각 한번 벗어나는데도 좋아요. 쉐이디는 뭐 이번 메타 핵심 카드였기도 하니까 잘 나왔고 뭐 깃털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스플렌디드 슬래시 이게 저는 가장 신기했어요. 메타에서 이제 해픽 그 쇼커가 많은 걸 알면서도 넣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고점 부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그냥 카드 자체가 파워 카드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위협하는 사이코 쇼커든 뭐든 저거 터지면 게임이 반 가긴 하니까. 예. 이거랑 저 핵피의 깃털 폭풍 장수를 늘릴까 둘 중에 고민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위협하는 사이코 쇼커가 없었다면 해피도 이제 함떡 구축으로 많이 나왔을 텐데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기동님의 대담함? 대담함이 맞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대담함 레시피였던 것 같아요. 함정 라인으로 봤을 때 쉐이디까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쉐이디는 쓰겠지, 갓버드는 쓰겠지까지였는데 여기에 깃털 눈보라랑 깃털 폭풍인가요? 눈보라인가요? 깃털 폭풍
네, 기포 폭풍이랑 스플렌디드 슬래시까지 넣는 대담함이 조금 돋보이는 템 레시피인 것 같아요. 사이드는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한 것입니까? 사이드 몬스터라인 경우에는 시드래곤 나이트랑 딥시 헌터를 사용했는데 시드래곤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트 기믹이 조금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슈커나 칠고신 이런 거 자주 사용하는 곳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트 체크 겸 이제 파괴 역할을 맡고 있고 마그넷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용 함정 카드가 복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리펄시브 포기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견제해서 시드래곤 나이트를 사용을 하게 됐고 그리고 딥시 헌터 같은 경우에는 미러전이나 아니면은 그 아쿠아 애들이었나요? 그 인어공주 대만? 아 어비스카이트. 네, 어비스카이트. 걔네들을 조금 견제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스트 사이클론이랑 백비트 블랙홀 이렇게 넣었는데 이거는 작년 KCS를 생각을 해서 일부러 저렇게 막 구성을 했어요. 뭐 작년 KCS를 빗대어서 어떤 채용 이유가 있으면 약간 부적 같은 느낌의 고스트 사이클론 채용은 부적 같은 느낌으로 세장을 채용을 했고 삼각은 사람들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백비트 이거는 쇼커 마그넷 이런 거에 엄청 뷰요타가 잘 박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용을 하게 됐고 블랙홀도 차선책으로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사이드전에서는 그 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함정 라인 보면은 트레디셔널 텍스랑 초산의 함정 속으로 매직 실린더 이렇게 넣는데 그렇죠. 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부스팅 계열 카드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뭐 이제 이거 일본 마그넷 쪽에서도 자주 차용하더라고요. 많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나도 써볼까 아직 테스트 되진 않았지만 뭐 사용을 해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했고 초산의 함정 속으로도 이제 쇼커 7.75 아니면은 마그넷의 하급 라인들 저격이 아주 좋은 카드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저지 되기 전에 어떤 카드 넣을까 했을 때 마그넷을 생각해서 초산을 저도 채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 돌리는 융합은 3짜리로 하는 거 덱이기 때문에 맞아요. 초산 그렇게 하게 됐고 매직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펀치 덱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거를 좀 채용하게 됐는데 그렇게 자주 사용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매직 실린더가 네. 액턴을 자주 안 가셨나요 혹시? 액턴 한 2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오, 갔을 때 사이딩에 대부분 그럼 고스트 사이클론은 유효하게 들어갔었겠고 결국 액턴 심리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액턴도 중요하긴 한데 되도록 안 들어가는 게 좋죠. 그렇죠. 저는 액턴을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메타 때 쇼커에서 뭐 세트한다 고민한다 머신 인스펙터 고민한다 마그넷이 특히 고민이 많이 하는 덱이라서 엑스트라 턴을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직 실린더는 무조건 그 유효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린더는 메인이건 사이드건은 하나는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 어느 심심하긴 분기 하죠. 어느 분기든. 네.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것 같은 카드가 같네요. 자, 덱 리스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동님이 이번 스텔라컵을 하면서 가장 키 카드가 됐던 카드가 하나 있었을까요? 내가 역시 골랐던 카드는 네. 고스트 사이클론으로 고르게 됐고요. 이 고스트 사이클론에 미학이 있는 건가요? 약간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맛이 있어요. 이런 작년- 마도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작년 결승전에서도 이제
고스트 사이클론 2장 잡고 네. 블랙홀 잡고 해서 우승을 했던 기억도 있고. 고사 2번 블랙홀이요? 네. 그리고 너무하신 이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 본선에서도 그런 경우가 한 번 나왔었어요. 이제 그 선셋을 피한 타이밍, 완벽한 타이밍을 파고드는 고스트 사이클론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셋을 안 맞으면 되지 않나 아 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모든 그게 아까 막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도 나는 계속 선셋 써서 안 맞을 건데 이 마인드로 가면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스텔라컵에서도 유효했던 판이 있었던 게 네. 제가 5라운드 때 쇼커를 만나서 졌어요. 아 네. 그분이랑 이제 16강에서 다시 붙게 됐는데 이제 제가 몬스터 하나만 꺼내놓고 고스트 사이클론 2장 세트, 장착마법 세트하고 턴을 넘겨드렸는데 네. 상대분이 이제 몬스터 2마리랑 세트가 3장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몬스터를 다행히도 치워주셨고 고스트 사이클론을 사용을 해서 패 6장이 되고 하나 더 사용해서 패 7장이 되고 거기서 드로우했던 카드 중에 고스트 사이클론이 있어서 그걸 써가지고 총 7장 카드로 턴키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판 때문에 이기기도 했고. 와 이거는 술자리로가 아니에요 거의? 그래서 결국은 선셋만 안 맞으면 강했던 카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이제 결승전이 끝나고 생각이 드는 건 이 자리에 오버로시 스톰이었다면 결승전 이기지 않았을까. 예. 그쵸, 양재 너무 결승전 세다. 양재가 너무 세다. 쇼커도 못 넘는데 해피도 어떻게 넘어? 양재가 너무 세더라고요. 또 매치업 자체에서. 앞으로 더 셀 거예요. 근데 오버러시도 괜찮긴 했겠네요. 아니면 고사 둘의 오버러시 스톰 하나도 괜찮았겠다. 그쵸. 그리고 이거는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되게 궁금한 건데 제가 해피를 안 하는 이유가 이 스파크 때문이거든요. 스파크 타이밍, 완벽한 타이밍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스파크 타임은 일단 데미지를 누적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절대 쓰면 안 되고. 저랑 생각이 정반대예요. 네. 오, 차라리 스파크를 2번을 써서 킬을 낼 수 있다. 이러면 그때 당연히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이 카드 게임을 많이 하고 오래 하다 보면은 네, 약간 그 감이 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어떤 그래서 감이죠? 그 감을 믿고 저는 사용을 하는 편이긴 해요. 이거는 2번째 소환을 했을 때 쓰는 것보다 그냥 레이디즈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용을 해서 돌파하는 게 낫겠다. 이런 저는 감이 딱 들 때. 감을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 3세트가 있고 세트에 제 스파크가 있어요. 해피 네. 하나 일반 소환했을 때 이게 하나만 있어도 발동할 수 있는 카드 맞죠? 이게 해피 레이디즈가 있을 때 네, 그쵸. 사용할 수 있어요. 레이디즈가 하나를 일단 소환을 해봤을 때 카드가 안 터졌을 때 저는 이때 한번 3세트면 한번 써야 된다 주의거든요. 썩히면 안 된다. 그리고 상대의 세트가 전부 다 함정이라면 그 다음 턴부터는 아예 내 동무대다 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썼었는데 아예 데미지 누적 결국엔 데미지 누적하고 싶어서 저는 하나 소환해도 해피 스파크는 써야 된다 주의였는데 근데 웬만하면은 한 장 나왔을 때 상대분이 이제 세트를 많이 확인을 하시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눈치를 봐서 이거 더 소환하면 안 되겠는데? 이게 상대 얼굴을 봐야 돼. 해피를 하려면은 이게 되게 카드 게임 중요한 그러면 안 요소거든요. 되겠네.
저는 이게 게임적 요소도 좋지만 이런 외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결과에 따라서 좀 사용을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조금 중요하면 중요한 건데 아 이거 하나만 있었을 때 사용을 해도 상대 몬스터는 다 치울 수 있겠다라고 음. 생각이 들면은 그냥 한 마리 있을 때 사용을 하고 어. 아 저 몬스터는 다 못 치우겠는데 할 때는 좀 욕심을 부리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몬스터 3장까지 다 끌어내리고 사용을 한다. 욕심을 봐야 될 때는 욕심을 봐야 된다. 제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해피가 어려운 거예요. 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김기동님의 해피론이었다. 유저분들도 이제 그 시청자분들도 해피하시는 생각이 있다면은 이런 마인드도 가지면서 게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텔라컵에 대한 기동님의 판단과 플레잉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 3-40분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괜찮으셨나요? 좀 괜찮습니다. 좀 후련했으면 다행인 것 같네요. 아, 우승도 다음에 또 아직- 노리셔야죠. 아, 근데 다음에는 우승하시면 안 돼요. 제 차례이기 때문에. 근데 코스모 공주 나와가지고 저는 좀 욕심이 있어요. 아, 해피에서 쓰는 이번 코스모스 분기에- 공주. 이번 분기에 나왔으면은 아마 욕심 얘기가 많이 달라졌다. 부렸을 거예요. 욕심에. 네. 하긴 해피 마법 근데 재밌긴 했을 것 같네요. 결국 그 쉐어율도 항상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코스모스 메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는 아직 감이 안 와요. 저도 막상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도 그 분기 게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니, 제가 봤을 때 코스모스는 7보선 구스터프가 제일 잘 쓰는 테마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렇죠. 네, 사담이었고, 자,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해 주시면서 기동님 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러시 듀얼 이 게임 참 재밌고 신선한 게임인데요. 많이 그렇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시청자분들께서는 다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게임 놓지 말고 같이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소종 때까지 할 거예요. 네, 지금까지 다음- 김기동님이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든 뭐 대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르고도 몇 번씩 참여해 주십시오. 네, 이번 달 말에 열리는 거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준우승에 김기동님이 있었다면은 그 김기동님을 이기시고 우승을 차지하신 자, 계란소보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소보로님 준비되시면은 디코 뮤트 풀어주십시오. 계란소보로님 준비되시면은 디코 뮤트 풀어주십시오. 들어오셨나요? 네. 방송 네. 꺼주시고 잠시만요. 제가 소리가 좀 커서 디코 소리 좀 줄일게요. 네. 다시 한 번만 말씀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다시. 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계란소보로님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 스텔라컵 2024에서 우승을 하게 된 박진하라고 합니다. 계란소보로님, 박진하님 박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도 살짝 해야 되니까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좀 어떠셨나요? 사실 아직도 잘 믿기지가 않는데 네, 믿기죠? 이게 덱픽을 그렇게 했고 이게 결과적으로 옳은 결과가 됐으니 기분이 좋네요. 덱픽도 유효했고 판단도 유효했고 플레잉도 제가 저지를 계속 봐왔잖아요. 그리고 유독 제 테이블에 많이 있으셨고 봤는데 정말 모난 데 없어 실수가 없었죠. 일단 정확히 말해서 모난 데도 없었고 전략이 되게 유효했던 것 같아요. 메타에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자,
계란소보로님과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로 닉네임이 계란소보로인 이름이 있을까요? 푸사도 계란 하나 딱 있네요. 이름이 그 나이가 어릴 때는 이제 닉네임을 정하다가 네. 옛날 닉네임은 좀 너무 많은 닉네임이어서 그 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쓰고 그래갖고 아무도 안 쓰고 좀 특출나고 적당한 닉네임 뭐가 없을까 싶었는데 저희 그 할머니께서 그 계란 스크램블을 네. 계란 소보로라고 자주 부르셨는데 그게 마침 딱 생각이 나서 어감도 나쁘지 않고 저 이거 맞다. 질문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올 줄 몰랐네요. 되게 뜻깊네요. 그래서 이런 닉네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 할머니가 자주 해주시는 말로 닉네임하는 거 되게 멋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커리어를 한 번씩 참여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거의 2023년에 대회가 첫 커리어가 됐어요. 그 전에 혹시 뭐 배틀을 따거나 그런 커리어가 있나요? 그 전에는 그 엑스큐티 시절쯤에 이제 티어 게임을 입문을 하게 됐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때 약간 로망덱 위주로만. 그 전에는 이제 그냥 아예 매장 정도도 잘 안 나가고 그 유형이랑 러시듀얼 조금씩 친구들이랑 돌려가면서 그 정도로만 했었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대회를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최초 대회는 엑스큐티 그 오버러시 1 나왔을 때쯤 그때 나와서 저는 연말에 썼었고요. 맞죠. 아쉽게도 그 매장 대회에서 4강까지는 가봤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23년 스텔라컵 신당 대표가 되셨어요. 그때 엑스큐티 메타였죠. 이때는 어떤 덱 쓰셨었나요? 2023년 이때는 그 제가 원더퓨전이라는 덱을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좀 그 이번에 비둘기 쓴 것도 그래도 그 약간 좀 너무 1티어거나 좀 높은 덱 그 누가 봐도 센 덱 이런 거를 하는 걸 좀 싫어하고 좀 쉐어가 많은 냄새나는 덱을 덱이라 해야 하는 되나? 네, 그런 덱을 좀 좋아했어갖고 원더퓨전도 그냥 그 기초적인 원더퓨전이 아니라 갤럭시랑 섞어서 오더게를 쓰는 원더퓨전으로 했었는데 그걸로는 이제 전혀 안 됐고요. 이제 실적이 안 나왔고 대회를 엄청 나가다 보니까 야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우승자분이 원더퓨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매장 대회에서. 근데 그분 플레이를 너무 인상 깊게 봐서 그분이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싶어갖고 이제 비슷하게 덱을 짜서 다음 대회를 나가봤더니 우승을 하게 됐네요. 그렇게 해서 원더퓨전으로 신당 대표가 되셨고 최종전도 그럼 원더퓨전이 픽이었던 건가요? 네, 최종전 때는 이제 그때 해피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스텔라컵 맞나요? 그러면은? 스텔라컵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저한테 적었을 때 KCS 같은데요. 해피가 스텔라컵 23년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착각을 했나 보네요. 23년 KCS 최종전 16강. 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아이고 이런 찐따를. 오케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오케이. 네, 어쨌든 그 KCS 때 해피 메타 때 원더퓨전으로. 근데 그 해피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왜냐면은 해피가 이제 5렙이다 보니까 이제 타점 올리려면 결국 세븐즈 팔라딘으로만 고점이 나오는 덱이었는데 근데 픽한 것도 신기하긴 하네요. 이때 사실 이때 최종전에는 자신감이 굉장히 엄청나서 이제 만나는 해피는 전부 다 죽일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나갔어서 실제로 만난 해피는 전부 죽였습니다. 그런데 16강에서 갑자기 아키 창고를 만나서 알티에라가 서버리니까 이제 원더퓨전 발동도 못하고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알티에라 맞지? 아프지. 저도 보고 싶지 않은 원더퓨전을 발동을 못해서. 그런 식의 로그가 있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2023년을 보내고
비르고 칸마쿠 2대2 팀전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덱이 연마였나요? 네, 원더쇼커. 아 원더쇼커. 원더쇼커. 맞네. 그때 이제 그 상대분이 로열데몬즈인가 그러죠? 네. 아, 제가 심판을 봤었던 것 같은데 이때까지만 네. 해도 아. 약간 플레잉 미스가 살짝 저는 이제 이거 뭐 다 지난 일이니까 플레잉 미스가 살짝씩 보였었어요. 그래서 네. 뭔가 아쉽다. 사실 덱이 이제 네. 좀 느린 덱이다 보니까 미스가 좀 나는구나 이 생각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잘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이 이게 진짜 연습하면 달라지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때 젊어서 칸마쿠 그런 게 때는 아닐까. 어땠나요? 스위스 이겼을 때는 어땠나요? 이때는 들어갔는데 일단 그 전승으로 제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승을 하니까 오늘 운도 좀 따라주고 이제 좀 덱도 적당히 돌아가는 것 같으니 할만한가 싶은데 이제 준우승을 하게 됐죠. 뭐 준우승도 되게 높은 커리어죠. 결국 팀전이었는데 이게 제가 그때 느낌을 보면은 그때 쇼커가 나온 직후잖아요. 사람들이 쇼커에 대한 평가가 좀 적긴 했어요. 왜냐면은 일본에서도 입장도 적었고 그냥 쇼커 위협하는 사이코 쇼커보다도 위협하는 사이코 슈퍼는 리터너랑 그 쇼커만 쓰는 구축이 있었을 정도로 되게 평가가 엄청 높은 하이비 거의 적었던 그 분기 때 되게 잘 가져오셨다는 느낌을 좀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쇼커 원더 쉽잖아요. 마함은 보통 맞고 원더 퓨전을 때린다. 보통 원더 퓨전이 그 루커라는 카드를 돌려가면서 쓰거나 아니면 그렇죠. 하급 몬스터인 하베이나 시 드래곤 나이트로 확인을 해가면서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루커 넣을 바에 좀 말리더라도 자기 회피가 있으니 쇼커를 넣어서 특수환을 해갖고 저거를 이제 봐버리면은 확실하게 킬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란소보로님 덱을 이제 자주 보고 하면서 느끼는 건 이제 수비할 때 확실히 수비하고 뚫을 때 확실히 수비하자. 그냥 애매할 때는 공격 자체도 안 하시잖아요. 그 플레이가 그렇죠. 이제 조금씩 쌓여서 그 스텔라컵에서 거의 완성형 플레이가 됐던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 확실히 전부 다 이제 눕는 덱이라 해야 되나 그런 덱을 썼다 보니까 다른 덱을 하면서도 숙련도가 확실히 느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에 게임은 이겨보면서 그 메커니즘 이해하면은 다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제가 2023년이라서 이건 내가 실수했네. 2024년 목동 대표가 되셨고 2024년 최종전을 우승했습니다. 목동 대표는 무슨 덱으로 했나요? 이때 그 원더 퓨전에서 이제 조람을 발동해서 덱에서 원더 퓨전을 서치하고 이제 창고의 소망을 발동해서 이제 좀 견제도 해가면서 쓰는 원더 퓨전을 썼었습니다. 결국 항상 괴는 같아요. 스타일이 수비할 때 수비하고 이제 조람 같은 것도 서치하면 이제 공격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공격 턴을 버리고서라도 이제 계속 버티면서 수비하고 자기 회피로 수비하고 선셋으로 눕고 데미지 안 받으면서 버티다가 마지막에 크게 때리는 그런 느낌의 덱을 자주 하셨어요, 그죠? 사실 그 목동 때는 이제 그라키스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가 굉장히 이 덱과 상당히 잘 맞아서 소망을 발동할 때 물 전사족이 필요한데 그라키스는 물 전사족도 그랬는데다가 이제 비밀 수사관이 그때 압도적으로 그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톱시어였죠. 또 그 그라티스라는 카드가 이제 자기 회피로 깔려졌을 때 수비력이 딱 2500이어서 이제 비밀 수사관이 사회로 때려도 이제 파괴가 안 되고 버틸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때도 선셋 리버스가 좀 있었을 시기니까 비밀 수사관의 함정에 그 3000 공격력을 내리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가 맞으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데 이제 그라키스의 효과로 패를 3장당 1장을 이제 뒷면 카드를 덱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 효과를 사용해서 덱으로 돌리면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이제 조람을 발동했을 때 공격 제약이 걸리는데 그라키스 효과를 사용하면은
9레벨이 돼서 조람 공격 제약도 비껴나갈 수 있어서 상대가 상급 세트를 하나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라키스 효과로 3장 버리고 그 몬스터를 덱으로 돌린 다음에 공격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아 되게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많이 안 쓰던 카드였는데 사이가 뒷수에 때리는 거에 취약한 단점이 있는 걸 잘 파고드는 전략이었던 것 같네요. 저 개인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실제로도 네. 잘 돼서 시드까지 땄고 그러다가 왜 갑자기 덱픽이 바뀐 거죠? 아 사실 그 자, 이제 목동 덱을 좀 때는 보면서 이제 얘기해요. 그 비밀 수사관이 살아 있었을 때여서 네. 사실 지금도 비밀 수사관이 살아 있으면은 그리고 쇼커가 많지 않았으면은 저는 아마도 저 덱을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쇼커가 압도적으로 많고 비밀 수사관이 그 다 가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피로 3장을 깔아도 쇼커가 잘 뚫을 수 있고 그리고 소망이라는 카드가 좀 시간이 지나야지 쓸 수 있는데 이제 쇼커로 그것도 깨져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안정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다른 덱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마침 또 있는 소스들도 있고 이제 눕는 덱 굴린 방법도 아니까 아 이거는 나는 쇼커는 이제 쇼커가 많으니까 미러전은 이제 저는 이제 그 덱의 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 이거는 괜히 쇼커를 드는 것보다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래도 쇼커에 비비거나 이제 쇼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덱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비둘기 환소구 덱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덱 리스트를 이렇게 딱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함정도 15개. 근데 이 덱은 이럴 수 있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함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참 잘 짠 것 같다도 느끼고 있고요. 하급도 묘지를 굴릴 수 있고 마법도 딱 부스팅 카드로만 돼 있고 그리고 메타가 결국에는 자기의 피로 나오든 그냥 수비 표시로 나오든 양재를 뚫기가 어려웠어요. 그죠? 아 그렇죠. 이제 쇼커가 앰플리파이드로 여러 개를 묶거나 강기신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양자를 뚫기 힘든 환경이었다 보니까 죽은 자의 소생이 레전드예요. 이거는 좀 신기하긴 하네요. 어떤 식으로 쓰거나 그렇게 됐죠? 아 이게 그 덱을 굴려 나가면서 이제 그 이 덱이 이제 번댐을 열심히 줘서 이제 상대를 죽이는 덱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죽은 자의 소생이 상대 이제 킬각이 보인다 싶으면 아예 상대 묘지에 있는 쇼커를 살려서 쓴다거나 아니면은 그 가장 많이 쓴 거는 죽은 자의 소생을 사용해서 이제 묘지에 있는 루커를 소환하고 그 루커로 마함 견제를 하면서 패로 올려서 이제 패에서 하급을 다시 내려갔고 그 후 한 번 더 견제를 하면서 번댐까지 주는 그런 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듀얼하는 모습을 자주 제가 그 테이블에서 지켜봤을 때 진짜 완벽한 각 아니면 환속으로 어택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효과만 쓰고 네 그렇죠. 이게 효과만 쓰고 천댐 주고 효과만 쓰고 천댐 주고 효과만 쓰고 천댐 주고 그 플레이가 되게 저는 유효했다 보거든요. 무슨 세트 카드가 있지 모르면은 버티시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 환소고의 기사 나이트 비전이 묘지에 있는 함정 카드 수 곱하기 공격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효과를 썼을 때 막 공격력이 4000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상대가 매직 실린더를 발동했을 때 게임이 상당히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갖고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루커나 그런 걸로 이제 견제를 할 수 없으면은 최대한 안 때리는 식으로 게임을 굴려 나갔던 것 같아요. 되게 안정적으로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괴이랑 괴이 시리즈는 웬만하면 원래도 들어갔던 구축이었고 이제 개인의 번롱하는 앰프 건사랑 퓨어러브 엔젤을 넣었어요. 이거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이게 그 사실 이 되게 굉장히 그 좋은 점이 자기의 피로 깔면은 그 하급인지 상급인지 상대도 모른다가 그런 그렇죠. 건데 일단 자기의 피로 깔리면은 상대는 최대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루커나
이제 칠보신 이런 보통 상급류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엘프 검사가 깔려 있으면은 상급을 치우려면 높은 공격력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엘프 검사가 막아주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퓨어라브 엔젤은 이제 상대가 관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강기신 같은 경우에서 전투 파괴도 막아주고 이제 데미지도 안 받는 그런 좋은 모습이 되고, 실제로 이게 몬스터가 제가 저지를 남으면은 썼을 때 강기신이 퓨어러브를 때리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제가. 아, 네. 이게 몬스터가 남으면은 이제 결국 이 덱이 상급을 패서 내려서 번뎀을 주고 그렇게 플레이를 해 나가는 덱인데, 이제 몬스터 한 장 남으면은 그만큼 재물을 할 몬스터가 많으니 이제 상급을 더 많이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번뎀을 더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버티는 애들로 채용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되게 유효했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부스팅 카드 넣고 축소 아까 얘기해 주셨고, 자기 에피, 선셋, 어노이언스도 데미지 증가해서 너무 좋았고, 쉐이디 당연히 들어가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 공격 반응형이에요. 레이 모노크롬이랑 이제 샤이닝 포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저는 이 덱이 공격 반응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이 덱이 굴러가려면은 최대한 첫 턴에 이제 쇼커를 상대를 했을 때 함정이 많을 테니까 이제 선셋을 잡거나 아니면은 칠보신을 잡는다라는 마인드로 덱을 짜서 이제 그나마 최대한 콤팩트하게 짜서 이제 5만원 항아리를 발동을 해서 이제 그걸 건져오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칠보신이나 나이트 비전 같은 경우의 카드가 이제 보통 다른 카드에 비해 다른 상급에 비해 공격력이 상당히 낮아갖고, 이제 패에 칠보신 하나만 있는데 공격 반응형이 없다 이러면은 칠보신을 일반 소환을 했을 때 이게 샤이니 쉐이디라면은 내가 샤이니 쉐이디를 발동을 했을 때 상대가 패에서 한 장이 더 내려오면은 칠보신도 뚫리고 데미지도 받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칠보신을 일반 소환을 해도 이제 마함이 칠보신도 지켜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채용을 했던 걸로 기억했는데, 실제로도 샤이닝 포스를 쓰는 것도 봤고, 레이 모노크롬으로 저는 그게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레이 모노크롬을 쓸 시기는 되게 후반 듀얼이 되잖아요. 서로 덱이 많이 갈려나간 네. 상태에서 레이 모노크롬을 자주 쓰셨는데, 그걸로 덱으로 놓는 게 오울 채널들. 네, 오울 네, 채널을 그렇죠. 필히 넣어서 후반에 이제 묘지에 있는 환서구를 계속 퍼오면서 상대의 어노이언스도 케어하고 상대 뭐 매직 맞아요. 실린더도 케어하는 그런 플레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모노크롬이 진짜 히트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게 모노크롬이 없으면은 되게 좀 힘들기도 한 게, 이게 보통 다른 비둘기는 이제 탐욕의 항아리 정도까지 채용을 하는 경우를 그렇죠. 봤었는데, 이제 포터 게임을 길게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덱인데 이제 너무 길게 가버리면은 또 덱이 부족해서 덱사를 해서 죽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상급을 못 꺼내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올 채널을 덱으로 돌려줌으로써 이제 상급을 건져올 수 있는 그 상황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요즘 환경에 쇼커가 많다 보니까 이제 상대가 인스펙터를 발동했을 때 앰플리파이드의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 캐논 솔저와 다른 카드들과 같이 이제 하급의 기계적 카드들을 묘지로 보냈을 때 그렇죠. 이 쇼커가 쓰는 하급들이 대부분 다 어둠 속성이어서 그 상대 거를 돌려가면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걸 봤던 걸로 결국 기억합니다. 타점을 올리려면 묘지 하급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레이 모노크롬으로 케어까지 됐다. 되게 괜찮은 전략이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메인까지 확인을 했고, 이제 사이드 보면은 아쿠에라 3장, 뭐 이거는 어떤 덱인지 엑스큐티 만나면 네. 엑스큐티가 저는 사실 되게 쉽잖아요. 네. 이 덱이 엑스큐티를 만나면 굉장히 힘들다 생각을 해서, 루시 왜냐면 많으면 자기 네네, 루시가 나왔을 때 힘들기도 하고, 이제 번데물 주려고 일반 소환을 했을 때 캐치를 맞아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엑스큐티가 오버로시 스톰을 채용을 해버리면은 또 힘들다 보니까, 지금 메인에 엑스큐티를- 오버워시 스톰을 넣기에는 큐티가 제일 편하긴 하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아쿠에라를 이제 4강에서 쇼커를 이기고 나서 아쿠에라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이 덱이 상대가 레전드 일반 쇼커를 일반 소환을 해버리면은 상당히 견제하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렇죠. 이때 아쿠에라를 내서 그 쇼커를 파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제 4강 때 이기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용을 아예 못했던. 저랑 연습 경기 할 때도 그런 제가 아이템. 쇼크 계속 뽑았었는데. 예? 환승 근데 하실 이게 때 아쿠에라를 저거를 마지막에 깨달아서. 뭐 그거 안 써도 이겼다. 오케이. 사실 뭐 결승 때는 쇼커가 아니라 해피였다 보니까 그렇죠. 아쿠에라가 큰 역할을 해주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퓨어 오브 엔젤 그리고 메이드의 장난은 쇼코한테 가장 클리니트 카드고 아네고로 네. 이거 결승전에서 진짜 네, 일 잘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상당히 이거 되게 좋게 들어갔던.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반대편에서 맥시멈 빨리 뽑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아네고록 그 상황이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흘러가는 게 그 결승전에서 아네고록을 발동을 하고 카드 한 장 세트하고 엔드를 했었는데 그때 몬스터를 한 장만 세트하고 엔드를 했었는데 상대분이 해피를 내려서 이제 그 해피 레이디 공격력을 300 올리는 애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네, 친구를 두 장을 내리고 한 장 해피 레이디를 내려갖고 이제 애들이 전체적으로 1900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트가 엘프 검사에서 딱 버텼던 기억이 나네요. 레전드.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덱 레시피 사진 찍으면서 이제 각자 유저들이랑도 저지들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와 저게 그 해피 상대로 해피가 할 수 있는 뭐 했을 때 이걸로 막아. 예를 들어서 관통을 때리려고 했는데 엘프 검사로 막아. 그리고 세계로 해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샤이닝 포스로 막아. 뭐 하려고 하는데 심지어 상대도 이제 아쿠에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거 뭐냐 그 베너티 데블도 한 마리만 필드에 있어서 아쿠에라도 못 써. 그냥 되게 모든 게 다 맞닥뜨러지는 플레이였다. 네, 이게 정말 잘 막으셨어요. 상당히 네, 좋게 흘러갔던 것 같네요. 결국 이제 해피도 공격 반응형 함정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환서구 죽은 자의 소생으로 하고 데미지 1000 데미지 준 다음에 3000인가 4000 몇백으로 마지막을 때리는 걸로 끝났잖아요. 네, 확실히 버티는 그 기다림의 미학이 있는 덱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사이드는 웬만하면 다 들어갈 만한 카드 이제 저거 뭐냐 영구 동결은 좀 신기하네요. 성탑까지는 메타가 이해를 하겠는데 동결은 어떤 식으로 쳐요? 저는 사실 그 가장 많이 나올 거를 사이코 쇼카랑 이제 마그넷이 가장 많이 나올 거라서 생각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견제해야 되는 게 엑스큐티랑 로얄 데몬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덱이 로얄 데몬즈를 만났을 때 이제 선셋이나 칠부신을 못 잡아버린다면 오히려 쇼커보다 더 힘든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서 프로그레시브의 이제 그 돌파력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실 성탑 같은 것도 이제 성탑 채용 이유는 이제 쇼커가 위협하는 사이코 쇼커가 패에서 특수환이 되면은 발동 자체를 못 해버리는데 이제 후공 같은 걸 받았을 때 상대가 보통 필드를 꽉 채우고 엔드를 할 때 그때 성탑의 위기를 세트해 놓는다면은 이제 위협하는 사이코 쇼커를 일반 소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발동을 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로얄 데몬즈를 막기 위해서도 사용을 했어서 성탑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성탑은 뭐 생각대로 쇼커였고 영구동결은 마그넷이었다. 그 메타 파악도 딱 봤을 때는 이제 각자 다 저격할 카드가 있어요. 그 엑스큐티도 저격했고 그리고 저거 뭐냐 메이드의 장난이랑 성탑으로 쇼커도 저격했고 아네고록으로 해피도 저격했고 텍스나 구성망어 같은 걸로 이제 드로우 많이 보거나 공격 강하게 한 대씩 때리는 것도 막 상당히 덱을 잘 짜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막 봤을 때. 맞아. 딱 댓글처럼 품격이 있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키 카드 있으셨을까요? 키카드는 이 덱이 돌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인 이 나이트 비전을 뽑고 싶습니다. 나이트 비전. 이 덱이 이 카드 결국 오래됐어요, 그죠?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묘지에 함정이 여러 가지가 있음 여러 장이 있으면은 이제 번댐도 주고 공격력도 올라가고 이제 상대 견제도 해주면서 이제 저 오울 채널로 건져오면서 여러 가지 해낸다던가 이제 이 덱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사실 이 덱에서 저 비둘기랑 오울 채널만 빼면은 솔직히 그냥 범용만 꽉꽉 채운 범용 덱이에요. 여기서 사실 저것 빼고 쇼커 3장씩 넣으면은 그게 뭐 쇼커 덱이지 싶기도 한데 이런 차별점을 좀 이렇게 함정을 많이 채용하고 또 이제 돌아갈 수 있고 이제 최대한 큰 강점을 내줄 수 있는 카드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카드입니다. 저도 이거. 되게 인상적으로 듀얼 봤었습니다. 심판하면서 되게 놀랐고 저는 발전한 게 놀라웠어요. 네. 덱픽도 그랬지만 플레이어의 발전을 눈앞에서 왜냐면은 비르고 자주 참여해 주셨잖아요. 네네. 비르고 초반 때 그쵸. 연마 다 죽었는데도 막 연마에 이상한 거 섞어서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덱픽을 바꿔서 잘하는 거 그리고 약한 덱을 하는 것도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고 약하다는 것도 이제 사람 각자만의 판단인 거고 메타 판단도 각자들만의 판단인데 자신만의 판단으로 계속 해오면서 이렇게 우승까지 따온 결과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앞으로의 무빙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줄까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지. 뭐 가장 뭐 편하게 사실- 얘기하면 각성의 버스트렉스가 나왔을 때 뭐 생각 중인 사실 저는 그 각성의 버스트렉스가 나왔을 때도 이제 비둘기가 상당히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뭐야 미대가 떨어져도 자기의 표로 깔려 있으면은 이제 저게 안 되고 오히려 여기에서 비둘기에서 이제 파드로니아를 채용해가면서 드로우를 더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코스모스는 이제 쇼커를 맞는다는 생각으로 맞거나 아니면은 지금 쇼커를 피하려고 최대한 첫 턴에 칠보신과 이제 선셋 리버스를 접속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접속이 성공해낸다면은 상당히 셀 거라 이미 미래시까지 생각이 들고 나는 대비가 돼 있다. 근데 사실 비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똥내 나는 덱을 좋아해서 이제 이제 우승했으니까 이거는 강덱이다. 와 너무 멋있는데? 사실 평소에도 좋아했던 원더퓨전을 할 것 같긴 하네요. 메이드의 장난이 저는 사실 원더퓨전에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긴 해서 그러면은 저거 뭐냐 신이의 강래 원래 이제 비둘기가 저는 안 보이다가 신이의 강래 나오고 나서 다시 좀 그 덱리스트 제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일본에서 신이의 강래 어떤 거지? 신이의 강래가 뭐였지? 그게 제가 지금 국가를 읽어드리면은 그 뭐 드로우하고 뭐 어쩌고 상대 필드 몬스터가 묘지로 보내졌을 때 자신은 2장 들어가고 상대 패 무작 1장 고르고 묘지로 네, 2장 상대 들어가고 상대가 이제 전개할 시 발동하는 카드죠. 뭐 들어오겠지. 사실 저거는 아예 아웃 상대 전개 막는 것보다는 자신 전개할 때 더 좋게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자신 턴에도 발동할 수 있죠. 네. 상대 무언가를 어떻게든 묘지로 보내기만 하면은 이제 그냥 함정을 발동을 해도 묘지로 가는 건 묘지로 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이래서 2장을 들어오는 자기 턴에도 굉장히 좋고 상대 사기다. 턴에도 좋아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채용을 해도 사이드에 넣을 것 같긴 하네요. 그쵸. 메인에는 저도 들어가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환서구가 안 보이다가 저 신이의 강래랑 함께 제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우승자 계란 소보로님은 나는 이제 이걸로 우승했고 이거는 이제 약대기가 아니다. 나는 다시 또 똥덱 찾으러 가겠다. 다시 폐간 수련하러 가겠다. 산속으로 들어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이는데 자, 앞으로 대회에서도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러시 하실 거죠? 네, 저는 러시를 끝까지 할 겁니다. 러시 잘 됐으면 이렇게 좋겠네요. 인터뷰 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시면서 저희 이제 마무리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마무리 인사해 주세요. 네,
앞으로 러시디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대부분은 러시디얼을 해주실 텐데 이제 러시디얼이 이제 서브 게임이다 그런 경우 이제 본 게임으로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이상을 시청자님들 마음이죠. 본 게임 서브 게임 러시디얼. 시청자들 마음이죠. 러시디얼 서브 게임 안 하고 본 게임으로 해도 좋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아,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진짜 섭외하는 거 되게 쉽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꽁으로 날로 먹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대접할게요. 이번 비루고 오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번 비로고는 아마도 좀 상황이 안 되지 않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우승자 없다. 여기서 우승하면은 이제 우승자 나와 이렇게 할 수 있어. 오케이.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나중에 또 인터뷰하는 시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해 주셨고 뮤트하고 이제 편하시게 나가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클로징 할 건데 오늘 이렇게 짧으면 짧았고 길면 길었게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해봤어요. 좋은 시간이었을지 재밌었으면 좋았을지 참 네. 저도 이걸 끝나고 이걸 저장하고 제가 제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오글거릴 것 같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승환님 아직 채팅 계속 하면서 봐주시고 계셨네요. 하반기 때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준우승했는데 더욱 노력하면 이제 다시 또 우승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안 될 거예요. 이제 제가 우승할 거라 이제 제 차례라서 네. 자, 러시 유저분들 항상 항상 열심히셔서 저도 앞으로도 계속 러시듀얼 클 수 있게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 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회 소식이 있다면은 이제 먼슬리 이벤트로 이제 금색 골드레어 루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이제 토너먼트도 위클리 토너먼트도 진행한다고 오늘 공지가 나왔고요. 그거랑 이제 안 겹치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비르고 진행될 겁니다. 비르고 CS는 24일 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가 아니네. 다음 주 토요일 날 각성의 머스트렉스를 상품으로 대회 준비될 거고 그 다음 주 일요일 31일 날 저희 광주 위네넌트에서 대회가 있고 추가적으로 31일에 부산 양정에서 일요일 31일 8월 31일에 부산 양정에서도 다시 비르고 CS가 열릴 겁니다. 31일 날 광주랑 부산에서 동시에 열릴 거예요. 저는 이제 심판을 보면서 위성으로 그 카톡 오는데 이슈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진행할 것이니 뭐 부산 유저분들도 우리 뭐 울산 건 분들도 와주실 수 있으면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 광주 분들도 러시 계속 불태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더 풀 후라게가 있다면은 이제 히어로 스트럭처가 나오거나 그리고 히어로 슬리브가 나오는 한국에서 나오는 즉시 역곡 스카이스그레이퍼에서 히어로 테마로 대회 크게 열 겁니다. 팀전으로 크게 열 거예요. 상품도 매장에서 히어로 관련된 거 서플라이 준비될 수 있는 거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저 또한 일본에서만 나오는 히어로 서플라이 준비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랑 항상 저희 도와주시는 일본 칸마쿠베에서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히어로 관련된 이미지로 매트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줄 예정이에요. 살 필요 없어요. 비르고 오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콜라보 대회 또한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비르고 2화 스텔라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모두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아까 처음 시간에 그 맘수님의 덱 소개했던 것처럼 자신의 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싶다 혹은 사연이 있다 이거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있으면은 비르고 CS 메일 있어요. 대회 접수 메일 거기에다가 덱 사연 보내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다음 비르고 제미우스 시작한 때 다시 또 소개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우스였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끄도록 하겠습니다.